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수능닭의 전남의 시험장 분위기와 맞춤형 지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수능닭이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들 때문에 해마다 경찰의 이송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5건이 발생했고 경찰의 도움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전남에서 민주당에 소속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026 무한 YD 페스티벌이 14일 개막합니다. 주요 볼거리와 콘텐츠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전남에서는 수험생 14,000여 명이 응시했는데요. 수능 이후 면접 등 본격적인 대입 전형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전남 순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른 아침 줄지어 서 있는 차에서 학생들이 하나둘 내립니다.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 마침내 수능을 실감한 듯 얼굴에는 웃음기 대신 긴장감이 서려 있습니다. 교문을 지난 학생들은 자신의 수험번호가 적힌 고사장 위치를 확인하고 서둘러 교실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막상 오니까 좀 떨려요. 그냥 틀려도 된다. 그냥 잘만 해보자. 네, 막상 막 이렇게 차 막히고 하니까 더 떨리고 생각보다 많이 떨려요. 이제 수능 준비로 이제 부모님이랑 외식 못하고 그런 게 좀 그랬는데 이제는 좀 조금 많이 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 우리 친구들 다들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화이팅! 아이들의 씩씩한 뒷모습에도 쉽사리 발을 떼지 못하는 부모님들. 긴 수험 생활을 묵묵히 견뎌낸 아이들이 대견하다고 말합니다. 밤새 잠 못 자고 힘들게 수능 보느라 많이 힘들었거든요.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싶어요. 동고동락의 시간을 보내온 선생님들도 뭉클하기는 마찬가지. 학생들이 교문에 들어설 때마다 연신 이름을 부르며 열띤 응원에 나섭니다. 수험생을 응원하기 위해 시험장을 찾은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물티슈를 건네며 힘을 북돋웁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너무 그동안에 애를 쓰셨는데요. 오늘은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올해 전남 지역 수험생은 14,900여 명으로 시험장 46곳에서 일제히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전남의 1교시 결시율은 약 7%, 지난해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출제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수능에도 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한 데 이어 수학과 탐구 등은 사고력 중심 평가를 지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능 이후 본격적인 대입 전형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학생 대부분이 수시 전형에 집중된 만큼 오는 27일까지 대입 수시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정시 지원도 병행합니다. 수능 이후 정시 지원 가능성 분석 자료를 배포해 학생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 계획입니다. 또 목포와 순천, 여수 등 5개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통해 정시 지원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맞춤 진학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드림플러스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3년간의 입시 결과와 대학별 한산 점수, 합격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와 희망대학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수능의 성적 통지는 오는 12월 5일로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경찰이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거나 정시 입실이 어려운 수험생들의 이송을 도왔습니다. 전남경찰은 13일 아침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지역 경찰과 모범 운전자 등 353명을 배치해 현장을 착각했거나 입실 시간이 임박한 수험생 등 5건의 수송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와 나주, 여수에서 시험장을 잘못 찾은 수험생을 순찰차로 신속히 이송했고, 고흥에서는 입실 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을 교통 순찰차에 태워 정시 입실을 도왔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이 제기된 전남의 민주당 소속 출마 예정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가 전남의 한 현직 군수와 또 다른 지역의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의 당원 명부 전수조사 과정에서 해당 선거구 인구의 6분의 1을 허위 주소로 신규 입당시키는 등 불법적인 당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불법적인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정황 등이 포착된 것에 대해 발본색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전남에서 민주당의 불법적인 당원 모집 정황이 드러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라며 민주당 전남도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수사기관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원 모집 전수조사 과정에서 의심 사례 4만 6천여 건을 확인했고 민주당 전남도당에 소속된 현직 군수와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 등 3명에 대해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빛나는 무한 YD 페스티벌이 남학중앙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남학도심이 젊은 에너지로 들썩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무대 위에서 흥겨운 음악에 맞춰 공연팀의 춤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이후 가수가 등장해 대표곡을 부르자 분위기는 더욱 달아오릅니다. 관객들은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함성을 지르며 무대에 호응합니다. 무안군은 해마다 가을 청년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YD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공원 한쪽에 대형 무대가 설치되고 조명과 음향 장비까지 갖춰지며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안군은 전남도 17개 군 중 유일하게 청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청년 문화의 거점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청년 도시 무안을 알리고 청년들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며 청년 문화 중심지로서 무안을 각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을 주제로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채로운 무대와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해병대 의장대와 군악대, 청년단체 등 천여 명이 참여하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에일리, 민경훈, 케이씨 등 유명 가수들이 축하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유아숲 체험, 전국 댄스 경연대회, 3대3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년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를 비롯해 지역 상가와의 상생을 위한 농특산물 판매장과 공동 홍보관, 국화 전시도 준비됐습니다. 3일 동안 날씨도 아주 좋다고 하니까요. 가족과 함께 나오셔서 공연도 즐기고 체험도 하시면서 따뜻한 군고구마도 맛보세요.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무안 YD 페스티벌에서 멋진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열정과 지역의 활력이 어우러지는 제5회 무안 YD 페스티벌. 이번 축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남학중앙공원과 김대중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법원이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1형사부는 13일 아동학대 시사와 시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A씨와 28살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과 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67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했고 신생아가 숨진 이후에도 시신을 모텔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안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0일 밤 8시 10분쯤 신안군 앞해읍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1톤 화물차와 직진하던 1톤 화물차가 충돌해 6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고 40대와 50대 남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신호기가 정상 작동된 것으로 보고 과속이나 음주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남원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족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횡단보도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 밤 8시 54분쯤 남원시 충정로 춘향골 체육공원 앞 횡단보도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11살 엄모군은 수영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군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영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군은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10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군이 사망한 곳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51.5km를 초과한 시속 101.5km의 속도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결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정이 정말 우리를 실망케 하면 어떤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 살아서 모릅니까? 눈물 속에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구형됐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기는 하나 도로 상황이나 조심지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인근인지에 따라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이 최근 전복 사고가 난 중국 어선에 대해 규모를 줄여 수색을 지속하는 대신 집중 수색 활동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서해해경은 지난 9일과 10일 서남 해안 일대에서 2건의 중국 어선 전복 사고가 발생하자 인근 어선의 도움을 받아 A호에서는 8명을, B호에서는 2명을 각각 구조한 뒤 대대적인 가용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수색을 지원했고 13일부터는 집중 수색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신안 가거도에서 서쪽으로 약 81km 떨어진 해상에서는 98톤급 중국 어선 A호가 전복돼 선원 11명 가운데 8명이 구조됐고 이튿날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에서 약 150km 떨어진 해상에서는 99톤급 B호가 전복돼 승선원 11명 가운데 2명이 구조됐습니다. 무안군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지역의 피해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집중호우로 무안읍과 일로읍, 현경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고 163가구에 대해 약 700만 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상하수도 요금의 절반이 감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